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제 인생 최악의 영화 마터스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터스를 보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다시는 이 작품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는 진짜 이거 포스터만 보고도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피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5년도 넘었고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모른다, 이거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봤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 멘탈에 데미지를 안 입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마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게 더 끔찍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온 세상이 저를 속이는 것 같아요. 지금 트루먼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마터스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이라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실체를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 저는 지금 아주 상처투성이가 됐거든요. 정말로 오랜만에 너덜너덜해졌어요, 정신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진짜 무서운 거 잘 보거든요. 저 밤에 혼자 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뭐 그런 거에 대한 겁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어쨌든 잡설은 그만하고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고 후기에서 나머지 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어떤 폐공장 같아요. 근데 이 여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머리는 쥐어 뜯긴 것처럼 여기저기 다 잘려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막 멍들어 있고, 찰과상도 나 있고, 얼굴에도 상처가 가득합니다. 다리도 다쳤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근데 쩔뚝쩔뚝하면서 그곳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간 그 여자애는 경찰한테 인계돼서 한 보육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아이의 증언을 듣고 그 공장을 습격했을 때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여자아이는 부모를 찾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루시예요. 근데 이 루시는 그곳에서 어떤 엄청난 학대를 받았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망상에 시달려요. 누군가 자기를 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루시가 마음을 연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세상에서. 그게 누구냐면 안나라는 자기 룸메이트예요. 오직 이 루시는 안나한테만 의지하고 안나한테만 마음을 열어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자매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이제 화면은 어떤 한 가족의 단란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된 핵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다르지 않게 굉장히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요리를 하고 있고, 엄마는 하수도가 막혀서 마당에서 땅을 파고 하수도를 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빠랑 여동생은 현실 남매처럼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흉보고 모욕하고, 어쨌든 그렇게 부정적인 행위는 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자상하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어서 아침부터 먹어 하면서 아침을 잘 차려주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엄마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수도에 막힌 원인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쥐를 한 마리 꺼냅니다. 그리고 그 생쥐를 식탁 위에서 막 빙빙 돌려요. 애비 하면서 막 애들한테도 막 그거 던지려고 하고, 굉장히 장난스러운 엄마 같아요. 아니 근데 장난스러운 걸 떠나서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쥐가 생긴 건 징그럽지 않거든요. 근데 쥐는 병균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수도에서 나온 쥐를 식탁에서 막 빙빙 돌립니다. 그리고 애들이 질색팔색 하니까 쥐를
설거지를 치우고 이제 엄마가 손을 씻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띵동. 아빠가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한 여자애가 서 있어요. 그리고 빵! 하고 샷건을 쏩니다. 그 샷건을 맞고 바로 아빠는 가슴이 뚫려서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다 대고 또 샷건을 쏩니다. 빵! 하고 아빠랑 엄마가 순식간에 진짜 2초 만에 다 죽거든요. 그걸 보고 여동생은 기겁을 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빠는 중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그걸 발견하고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그 오빠한테 물어봅니다. 니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고 있어? 이 여자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총을 쏴서 그 남자를 또 죽입니다. 남자애도 가슴이 뻥 뚫려서 죽어요. 샷건에 맞고. 그리고 이 여자는 2층으로 향해요. 여자의 방으로 가서 바로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침대 밑에선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거죠, 여동생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잘 조준을 하고 또 총을 쏩니다. 빵! 여자가 맞은 것 같아요. 맞았는데 죽지는 않았는지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를 빠져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 뒤에 대고 그 여자가 샷건을 또 한 방 쏴요.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온 가족이 몰살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인 이 살인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죽어있는 엄마 시체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무릎 꿇고 그 엄마의 시체를 막 흔들어요. 흔들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리는지 일어나서 씩씩거리면서 총을 들고 더 죽일 게 없나 막 찾아요. 가슴이 뚫려서 죽어있는 그 오빠의 시체를 쏠려다가 천장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빵!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어떤 공터에 한 여자애가 차 안에 앉아서 초조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공중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따르르릉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가 허겁지겁 가서 공중전화를 받아요. 받았더니 전화 너머에선 안나, 나 그 사람들 찾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그 미친 살인귀는 루시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안나가 내가 갈 테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그 사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루시는 피바다가 된 그 집안에 남아서 안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가 급하게 총을 들었는데 이미 이 이전에 그 여동생 쏘고 천장에 쏘면서 총알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로 채우다 말고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서 그 소리가 난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어떤 골룸같이 생긴 여자가 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막 몸싸움을 벌여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근데 그 골룸이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루시가 당해요. 막 칼에 베이고 찢기고 이러면서 루시가 골룸에게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어떤 옷장 같은 곳으로 숨어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옷장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골룸이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루시는 그 두들기는 소리에 과거의 어떤 장면을 회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루시가 어린 시절 납치돼서 잡혀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잠깐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쇠로 된 의자가 있어요. 근데 변기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밑에는 양동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앉은 채로 대소변을 봐야 하는 그런 의자인 거죠. 그리고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걸 풀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루시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이걸 풀려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자가 탕탕탕탕 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골룸이 문을 치는 그 소리에 과거의 그 의자 소리가 오버랩이 된 거죠. 루시에게. 그렇게 잠깐 과거의 회상에 빠졌던 루시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 문 두들기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루시가 조심스럽게 문을 한번 쓱 열어보고 밖으로 뛰어서 도망쳐요. 숲으로 막 도망치는데 갑자기 무언가랑 팍 부딪힙니다. 루시는 기겁을 해서 막 깍 이러는데 안나였어요. 그래서 안나가 루시 나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루시를 다독이고 진정시킵니다. 근데 루시는 너무 흥분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골룸 같은 애가 나 지금 해코지 했다고 막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내가 가서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안나가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의 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샷건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나가 진짜 아연실색한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의 시체를 다 확인해요. 그리고 이 오빠 그 여동생의 시체를 확인하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걸 보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막 토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광경을 목격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완전히 멘탈 빠개져서 화장실에서 막 구역질을 합니다. 계속. 근데 그때 밖에서 루시가 안나를 불러요. 안나 이러고 화장실로 올라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급하게 문을 딱 잠그고 조금만 기다리다 금방 나갈게 이러고 막 감정
감정을 추스립니다. 막 눈물도 닦고 입도 닦고 하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밖에 나가서 일단 상처 투성이가 된 루시를 치료를 해줘요. 그렇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두 사람은 집안 곳곳에 널려있는 그 가족의 시체를 화장실로 옮기게 돼요. 그렇게 시체를 옮기다가 안나가 다시 막 복받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울면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루시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우는 안나를 보고 그 엄마 시체 있잖아요. 그 엄마 시체로 다가가요. 그러더니 손을 잡아서 안나 코에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이 냄새나? 이거 냄새 나냐고 이러면서 이 냄새라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때렸던 여자한테서 났던 냄새, 자기 고문할 때마다 났던 그 냄새가 바로 이 냄새라고, 너 이 냄새 안 나? 이러면서 막 그 손을 안나의 코에 막 들이대요. 근데 안나는 아직까지 100%그 가족이 루시의 원수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답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더니 루시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문지를 하나 꺼내요. 그리고 그걸 펼쳐봤더니 그 신문에는 그 죽어있는 가족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루시가 그 신문을 보고 기억이 나서 그걸 오래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맞잖아 이러면서 그 신문지를 주고 이제 반대로 루시가 막 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근데 갑자기 안나가 루시한테 기습 뽀뽀를 합니다. 하고 이제 우린 알게 됐죠. 사실 어릴 때부터 루시는 멘탈적으로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계속 자해도 하고 이상한 환각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샷건을 갖고 와서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지간한 사이가 아니면, 어지간한 친구가 아니면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금 통제불능의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붙어있는 이유가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온 거죠. 아마 이 안나는 루시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견뎠던 거죠. 근데 루시는 안나의 그런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는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런 안나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안나가 결심에 선 눈빛으로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그 잠깐 사이에 루시는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악몽을 잠깐 꾸고 놀래서 잠에서 깹니다. 근데 안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이 안나가 루시가 잠든 사이에 땅을 파고 그 땅 속으로 이 가족의 시체를 옮기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다 그 구덩이에 시체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나가 시체를 옮기고 다시 화장실에 가서 다른 시체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엄마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회복한 거죠. 근데 엄청나게 크게 막 비명을 지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못 참겠는지 소리를 엄청 크게 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안나가 기겁을 해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걸리면 뒤지니까 그냥 조용히 좀 하세요 막 이러고 막 진정을 시킵니다. 근데도 통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계속 막 으아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안나를 찾으러 내려온 건지 루시가 화장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안나 괜찮아?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막 다급해가지고 막 그 여자 입 틀어 막으면서 아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걔를 어떻게 다독이고 급하게 되는 대로 그냥 옆에 있는 시체를 낑낑대면서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루시 깼어? 나 이거 시체 옮기느라 못 들었네 이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그 여자를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루시가 보면 바로 또 죽일 테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루시한테 이 시체 빨리 옮기고 그리고 도망가자 라고 루시를 다독이고 시체를 버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구덩이 안에 그 시체를 딱 밀어 넣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서 막 루시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나가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갔더니 2층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갔는데 2층 화장실 안에서 루시가 골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안나가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막 어깨로 그 문 부시려고 막 꽝꽝 부딪힙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 루시는 욕조를 사이에 두고 그 골룸하고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골룸이 루시를 해치우려는 순간 안나가 화장실 문을 부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루시를 꺼내서 막 밖으로 도망을 쳐요. 막 그렇게 화장실에서 도망 나온 안나하고 루시는 앞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루시가 그 문을 등으로 막고 밖에 있는 그 골룸한테 막 소리쳐요. 제발 그만해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데 밖에서는 막 꽝꽝 문을 계속 칩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가 내가 다 죽였잖아 제발 좀 그만해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안나가 와서 루시를 막 달래줘요. 그러면서 이제 루시의 과거 장면이 또 나오게 돼요. 회상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루시가 옛날에 그 고문당하던 시절의 기억인데 어느 날 이 묶여있는 루시한테 어떤 여자가 다가와요.
그러더니 뭐 알 수 없는 약간 노란색 죽 같은 거, 호박죽 같은 거를 와서 막 먹입니다. 근데 루시 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게 그걸 막 받아 먹다가 그 여자한테 푹 하고 뱉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화나서 루시의 그 쇠사슬을 풀러요. 풀르고 이렇게 의자에서 일으킨 다음에 막 구타를 시작합니다. 근데 막 구타를 하다가 쥐가 막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장애물 같은 걸 못 보고 거기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고문하던 여자가. 그러면서 막 으아 하고 소리를 엄청 크게 막 또 지릅니다.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이상하다. 저렇게 통증을 못 참는 사람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라는 생각에 진짜로 복수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딱 알 수 있게 아프니까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 시바견이 엄살을 피우는 것처럼. 물론 정말 아프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하게 소리를 냅니다. 막 으아 막 진짜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요. 막 아 이러고. 그래서 어쨌든 루시가 그 비명 지르면서 막 아파하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한참 묶여 있으니까 다리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리 막 쩔뚝쩔뚝하면서 그곳을 도망치려고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을 봤더니 자기가 갇혀 있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 철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안을 봤더니 그 여자는 루시처럼 애는 아니고 성인이에요. 근데 루시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를 보고 알 수 없는 괴성을 막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가 그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슨 걸음소리 같은 거를 듣고 거기서 그 여자를 구해주지 않고 결국 혼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계속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그 공장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루시가 막 울면서 제발 좀 그만해 이러면서 루시가 막 오열을 하니까 안나가 와서 루시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진정시켜서 잠을 재워요. 여태까지 루시를 괴롭혔던 그 골룸은 어린 시절에 두고 도망쳤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게 루시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서 여태까지 루시를 괴롭히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루시를 재우고 안나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루시가 잠든 사이에 그 엄마, 아직 살아있는 그 엄마를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루시가 밖에 못 나오게 밖에서 문도 잠그고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그 여자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아무리 제가 사실 샷건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참고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냥 막 진짜 막 그 집이 떠나갈 정도로 막 그 통증에 못 이겨서 막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소리 듣자마자 바로 루시는 깨져. 깨서 안나 없어졌다. 그리고 뭔가 밑에 소리가 들린다 해서 막 그래서 밖을 나가려고 봤더니 안나가 내려가면서 잠그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창문을 보고 창문을 깹니다. 쨍그랑 소리를 듣고 안나는 더 다급해진 거예요. 루시 깼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일단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니까 얘가 비명을 지르든 말든 막 그냥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발자국 안 갔는데 앞에서 루시가 등장해요. 루시는 이제 그 여자를 보자마자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로 그 여자의 머리를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루시를 막 말려요. 하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루시가 이제 안나를 뿌리치는 과정에 망치에 맞았든지 팔에 맞았든지 좀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걸 맞고 안나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되고 있습니다. 그러기가 걸렸어요. 이제 그 틈을 타서 루시는 넘어져 있는 그 여자의 머리를 망치로 계속 칩니다. 팍팍팍 쳐서 결국 그 여자를 죽여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나가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나가서 야 이거 진짜 야단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루시가 안나한테 막 화를 냅니다. 너 이 여자를 왜 풀어주려고 했냐고.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이 여자를 도대체 왜 풀어주려고 했냐고. 너 나 못 믿냐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안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냥 좌절해서 막 울고만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루시의 상상 친구 있잖아요, 그 골룸, 걔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루시를 공격을 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 루시랑 그 골룸이랑 만날 때 안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골룸이 항상 실체화된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안나 눈에 비친 루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하고는 다르게 어떤 장면에선 골룸하고 싸우고 있는 루시가 보이고 안나 시점으로 또 화면이 돌아가면 혼자 이렇게 자해하고 있는 루시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혼자 막 자해를 하고 칼로 긋고 막 자기 머리를 벽에 찍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걸 보고 안나가 루시를 말리려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루시가 다 뿌리치고 그 유리문도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깨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에 보니까 루시가 이 안나의 방향을 보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가 이상한 직감을 느끼고 하지 말라고 막 애원합니다. 근데 루시는 결국 자기의 목을 칼로 그어요. 그렇게 루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 이제 안나는 이 루시의 죽음이 꼭 자기 탓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이 마지막에 루시가 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자기가 루시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것도 맞긴 할 거예요. 그렇게 루시의 시체를 안으로 옮기고 안나는 너무 슬퍼하는 와중에 루시의 시체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루시의 시신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안나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어서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턱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뒤를 봤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기를 끊진 않고 옆에다 수화기를 잠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갔더니 찬장 같은 건데 구멍이 이렇게 살짝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가 그 찬장 문을 이렇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봤더니 거기에는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이상한데 하고 안나가 후레쉬를 하나 들고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는데 엄청 깜깜해요. 내려가서 거기 스위치를 찾아서 이제 불을 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 장소는 엄청 심상치 않은 장소예요. 약간 수술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험실 같기도 하고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에 딱 봐도 여기는 정상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깔끔해서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막 지저분한 게 아니고 정말 잘 정돈된, 잘 정리된,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사용한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손질된 지하 실험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벽을 따라서 그 실험실 같은 곳을 둘러보는데 벽면에는 사진들이 쭉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무슨 진짜 뭐 절검단 사진처럼 진짜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 벽에 이렇게 쭈룩 붙어 있습니다. 뭐 목이 잘린 여자, 뭐 고문당해서 막 온몸이 다 훼손된 여자, 얼굴만 큰 기형적인 아기, 막 이상한 사진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는데 앞에 무슨 방 같은 게 있어서 봤더니 거긴 샤워실도 있고 뭐 손 씻는 데도 있고 열쇠도 걸려 있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하실에 또 다른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그 옆에 있는 열쇠 꾸러미를 들어서 그 자물쇠를 엽니다. 열고 사다리를 통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그 지하실은 항상 루시가 얘기했던, 자기한테 얘기해줬던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쇠로 된 의자가 하나 가운데 놓여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변기처럼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양동이가 하나 있고 쇠사슬이 이렇게 쭉 묶여 있습니다. 그 의자로부터. 그리고 구석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 구석으로 안나가 가서 후레쉬를 비췄더니 한 여자가 일단 홀딱 벗고 있는데 뭐 벗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다 칼자국, 막 까진 자국, 다친 자국으로 가득 차 있고 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얼굴에 무슨 투구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투구는 아니고 쇠로 된 약간 T자형 바 같은 건데 눈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수리 쪽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쇠를 뭐 못 같은 걸로 머리에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앞도 못 보는 그런 투구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죠. 다시는 이걸 벗길 생각이 없다는 듯이 머리에 박아놨습니다. 그 투구를. 그리고 쇠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 여자가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로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막 손을 이렇게 뻗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너무 무서운데 그 여자한테 다가가요. 가서 손을 내밀었더니 거기 gat혀있던 그 여자가 그 손을 잡고 막 너무 행복해합니다. 막 온기를 느껴서 너무 좋다는 것처럼 그 손을 잡고 막 다리 끌어안고 막 부벼요 얼굴을. 그걸 보고 안나는 이제 직감한 거죠. 아, 루시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 여자의 수갑을 풀어주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밝은 데서 보니까 진짜 상태가 더 심각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여자는 그 루시를 따라다녔던 그 골룸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이 여자는 고통을 받았던 거죠. 어쨌든 안나는 이 여자를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에 박혀있는 그 T형 바도 드라이버 같은 걸 가져와서 박혀있는 못을 다 이렇게 뜯어내면서 진짜 억지로 그걸 헬멧을 벗겨줍니다. 아니 여기서도 솔직히 그거를 자기가 그 못을 다 이렇게 뜯어줄 게 아니고 아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렇게 지가 할 게 아니고 빨리 병원에 신고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데리고 도망가든 어디로 갔어야 됐는데 그냥 거기서 그 여자를 고문하듯이 그 투구를 결국 벗겨내고 어쨌든 안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진하게 그 여자를 간호해줘요. 그렇게 대충 그 여자를 진정시켜놓고 안나는 루시의 시체 앞으로 갑니다. 이제 안나는 알게 됐잖아요.
루시의 말이 모두 진짜였고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이코들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고 시체 앞에서 막 울면서 사과를 해요. 내가 널 못 믿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사죄를 하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2층에서 그 갇혀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가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봤더니 그 여자가 칼을 들고 자기 팔을 썰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손목을 긋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칼로 자기 팔을 있는 힘껏 썰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안나가 깜짝 놀라서 가서 막 말립니다. 그 여자를.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십수년 수십 년을 고문당하고 먹지도 못해서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여자가 힘이 장사예요. 그냥 톡 치니까 안나가 쭉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막 말리지를 못해요. 통제불능이에요. 그 여자는 뭐 인자강인 건지 왜 그렇게 힘이 센지 모르겠는데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칼로 자기 팔 썰다가 그거 버리고 막 머리를 벽에다 대고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비벼요. 그 모습을 보고 안나는 말려야 됐는데 그 한 대 맞은 걸로 이미 얘는 그록이에요. 얘는 지금 거의 혼수 상태 직전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고 소리가 나면서 누가 총을 쐈어요. 그래서 머리를 비비고 있던 그 여자가 머리가 뚫려서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시체 뒤로 어떤 십수명의 군인 같은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은 아닌 것 같아요. 사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인데 그런 병사들이 와서 집안을 보고 막 놀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안나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쟨 누구고 여긴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물어보는데 안나는 방금 맞아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이 상황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대답도 잘 못합니다. 애가 지금 대답을 못하니까 그 군인들이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안나를 잡아 끌고 그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영화의 장르가 정말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나? 왜 이렇게 재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진짜 재밌거든요. 잘 만든 스릴러 복수극으로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그렇게 밑으로 끌려간 안나는 군인들한테 제압당해서 의자에 묶이게 됩니다. 안나를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고 군인들이 그 계단 옆으로 이렇게 도열을 해요. 그랬더니 그 계단 사이로 어떤 한 할머니가 내려옵니다. 제가 이 할머니가 정말 싫거든요. 정말 싫기 때문에 할머니란 존칭을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할망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할망구가 내려와가지고 안나의 앞에 이렇게 앉아요. 앉더니 뭐 과거 얘기를 살짝 해주면서 순교자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순교자라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순교자는 아니고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해서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해탈을 하잖아요. 이게 넋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해탈을 하면 그 순간 이 순교자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다른 차원, 저승, 천국 뭐 그런 걸 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사례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 과거 사례들이 뭐냐면 아까 안나가 처음에 지하실 내려와서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 봤잖아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순교자는 모든 사람이 고문당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확률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 남자보다는 여자가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여자 중에서도 어린 여자애가 확률이 더 높다. 대부분은 그 순교자로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소수의 몇 명의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고문 끝에 그 순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순교의 케이스를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건 뭐 사실 너무너무 나쁜 소리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안 돼. 이건 진짜 너무 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망구가 그렇게 족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안나한테 자기들은 프로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토콜대로 잘 따라오면 너도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올라갑니다. 이제 안나는 진짜 그야말로 좆된 거예요. 진짜 좆됐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지옥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안나는 자기가 풀어줬던 그 쐐기저기 차고 있던 애 있잖아요. 그 여자가 갇혀있던 그 장소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묶여있던 장소에 대신 묶이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정말 끊임없이 고문당하고 폭행당합니다. 그 쇠팬티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루시가 그랬던 것처럼 쇠사슬에 양팔이 묶인 채 변기 의자에 앉아서 끊임없이 고문당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한 여자가 내려와서 루시가 먹던 그 알 수 없는 호박죽 같은 약간 누런 액 같은 거를 먹입니다. 근데 그 역겨운지 뭐 맛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먹어요. 안나가 못 먹고 막 흘리고 뱉고 토하고 이러면 싸대기 치고 막 팹니다. 먹을 때까지 패요. 결국에 그거 다 먹고 나면 이제 그 여자는 나가요. 그 여자가 나가고 나면 다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루시의 그 손에 묶여있는 자물쇠를 풀어주고 문도 이렇게 열어줍니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안나를 이렇게 개방을 시켜요. 그럼 안나가 눈치 보다가 문으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달려가면 붙잡아서 팹니다. 기절할 때까지 패요. 근데 기절해도 패요.
애가 기절해서 정신이 없는데도 계속 팹니다. 그리고 다시 묶어놓고 그 남자 나가고, 다음날 되면 또 그 여자가 죽 가져와서 죽 먹이면서 또 패고, 그리고 밥 다 먹이고 나가면 그 남자 들어와서 또 패고, 그냥 계속 팹니다. 그냥 정신없이 패요. 그렇게 애를 두들겨 패면서 그 머리카락도 거슬렸는지 가위 같은 거 갖고 와서 진짜 막 과격하게 막 머리도 다 잘라버립니다. 빡빡머리로. 그게 그냥 계속 반복돼요. 매일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안나도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고 막 울고 막 구석으로 막 숨기도 하고 하는데 아예 반항도 못해요. 그냥 나중 되면 모든 걸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죽 같은 것도 그냥 그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 남자가 폭행을 할 때도 뭐 울거나 아파하거나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무념무상인 채로 두들겨 맞아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학대뿐입니다. 그냥 계속 학대만 당해요. 뭐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게 그냥 매일매일처럼 반복되고, 루시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됩니다. 온몸이 그냥 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얼굴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이 꽤나 지났는지 밥 먹이는 여자가 와서 이렇게 밥을 주려고 하니까 그 손길에 막 기뻐합니다. 막 손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반갑다는 듯이 막 이미 벌써 정신적으로 개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하도 고문을 당해서. 그리고 그 밥 먹이던 여자가 밥을 다 먹이고 안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잘 버텼고 너무 잘해줬어. 이제 한 단계만 남았거든. 안나, 너 네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마. 다 포기해. 알겠지? 하고 나갑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진짜 이거 진짜 이 영화는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고 나가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태까지 그 폭행하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항상 정장을 입고 와서 안나를 팼거든요. 약간 격식 있는 옷을 입고 와서 안나를 팼는데 오늘은 수술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복을 입은 그 폭행남이 들어오더니 안나를 들쳐매고 수술실로 들어가요. 그 수술실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구가 있습니다. 약간 햄스터들 이렇게 팍 하고 빙글빙글 돌리는 그 달리기통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긴 건데, 가운데 이렇게 침대는 아니고 침대 모양의 뼈대만 있습니다. 거기에 안나를 이렇게 잘 끼워서 맞춰서 눕힙니다. 그리고 팔 다리를 고정시키고 그 통돌이 같은 걸 빙글하고 돌려요. 돌렸더니 안나가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얼굴 쪽에 땅을 보고 등 쪽에 하늘을 보도록 이렇게 한 바퀴 돌려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자가 안나의 옷을 가위로 다 자릅니다. 근데 안나는 뭐 반항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미 뭐 넋이 나간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미 벌써 해탈한 표정이에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메스를 듭니다. 그리고 안나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채로 마취도 안 하고 그 극한의 통증을 주려는 건지 진짜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인생 살면서 봤던 모든 장면 중에 이게 너무 끔찍해요. 이게 가장 끔찍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상태로 안나의 가죽을 얼굴 부분 있잖아요. 딱 이 앞면 부분만 빼고 홀딱 벗깁니다. 완전 그것도 기술자예요. 진짜로 너무 매끄럽게 잘 잘라놔서 꼭 그 인체 신비전 같은 거 보면 사람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딱 그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싹 뺏겨놨어요. 근데 안나가 그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표정만 지어요. 그냥 살짝 뭔가 몸에 닿았다 정도만 느껴질 정도의 표정만 짓고 정말 모든 걸 해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나의 가죽을 싹 벗기고 나서 그 남자는 안나를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놓고 수건으로 온몸을 덮어줘요.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진짜 개킹 받는 게 뭐냐면, 이 남자가 나가면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막 이러고 나가거든요. 근데 진짜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아요. 그것도 너무 열받고, 사람을 그렇게 지금 완전 가죽을 벗겨놓고 이 새끼 뭐야, 뭐하는 새끼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진짜 얄밉습니다.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게 씻고 다시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가는데, 찬장 문을 딱 열었더니 밖에는 그 맨날 밥 주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믹서기에 뭘 갈고 있어요. 안나의 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남자를 보고 물어봅니다. 아직 살아있어?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는 믹서기에 갈던 거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목에 아직 미처 다 지우지 못한 피가 묻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빡빡 씻어놓고 그걸 닦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을 닦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지하실에서 그 내려갔던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지하실로 뛰어 내려갑니다. 괜찮아? 이러고 내려갔더니 그 여자가 달려와서 이 남자 품에 폭 안겨요. 안기더니 드디어 순교자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나는 그들이 말하는 순교의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 한량구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할망구가 좋아가지고 한달음에 달려와요. 그 집으로 달려와서 신나가지고 막 수술실로 내려갑니다. 진짜 열받게 내려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갔더니 안나가 그 가죽이 홀딱 벗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물 같은 거에 잠겨있는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눈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순교자의 눈처럼 정말 무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 정말 뭐가 보이는 것처럼 우주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할망구가 안나 옆에 가서 안나한테 물어봅니다. 너 사후세계를 봤니? 라고 물어봤더니 안나가 힘들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랬더니 이 할망구가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야스 막 이러면서 막 아주 좋아 죽어요. 그러면서 그래 거긴 뭐가 있어? 이러고 안나 입 옆에 할망구가 귀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우리한텐 들리진 않지만 뭐라고 속삭여줘요. 중얼중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망구가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디졸브되면서 그 집으로 정말 수십 대의 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는 어떤 할아방구랑 할망구들이 내려요. 그러니까 다들 노인만 있는 건 아닌데 젊은 사람들도 종종 껴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권력층들, 부자들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죽기 싫은 사람들 모임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후세계를 궁금해하는 수십 명의 노인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거실에 한 40-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어떤 한 할아방구가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더니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도 우리 안나 양이 순교자가 됐습니다. 시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대충 얘기할게요. 뭐 12시에 사후세계를 보기 시작했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상태예요. 하지만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잠깐 입을 열었는데 그때 우리 대장 할망구가 안나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장 할망구가 와서 여러분한테 사후세계가 어떤 건지 얘기해 줄 겁니다. 했더니 막 사람들 막 박수치고 막 아주 좋아 죽습니다. 다들 막 와우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신나해요. 아 진짜 열받는 게 그렇게들 궁금하면 지들이 가죽 벗겨질 것이지 그 엄한 애들 잡아다가 그 수십 년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러고도 막 그렇게 탐욕에 절어있는 그 사람들 모습에 진짜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난 이 할아방구는 대장 할망구를 찾아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대장 할망구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장은 아니고 여태까지 진짜 약간 요괴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상한 두건 같은 것도 하고 자이언티 선글라스 같은 것도 끼고 얼굴도 진짜 하얗게 분칠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하나씩 다 벗습니다. 안경도 벗고 화장도 다 지우고 속눈썹도 떼고 머리에 두건도 떼고 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요괴에서. 밖에서 그 할아방구가 노크를 하고 지금 밑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할망구가 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물어봅니다. 그 안나 양이 얘기는 어떻게 잘 해줬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할망구가 잘 해줬지. 디테일하게 해줬나요? 해서 디테일하게 해줬지 해서 이 할아방구가 막 예스 막 이러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려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할망구가 그 아저씨를 불러 세워요. 자네는 사후세계가 어떤 거라고 상상이 되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요 저는 안 되는데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할망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권총을 딱 꺼내더니 궁금하지? 그럼 계속 궁금해해 하면서 갑자기 자기 입에다 대고 총을 빵 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그 할망구는 죽어버렸고 물속에 누워서 무언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안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무언가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 책이 됐든 만화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가리지 않고 꽤나 많이 본 편이에요. 저도 제 주변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봤던 그 수많은 볼거리들 중에서 이거만큼 끔찍한 건 저한테 없었거든요. 물론 이 영화보다 더 고어하고 더 잔인한 거 많아요. 더 잔인한 장면 나오고 막 내장으로 줄넘기 하고 막 난리법석 떠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볼 때 오는 그런 충격하고 이 영화가 주는 충격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까지 데미지가 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짠 거 좋아하고 누구는 단 거 좋아하고 누구는 심심한 거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끔찍함을 느끼는 영역도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가 봐요.
누구는 바퀴벌레를 싫어하고 누구는 거미를 싫어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곤충이 다르듯이 그런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정말 최고예요. 정말 최고로 싫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살로스톰 리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정말 견줄 게 없는 멘붕 대통령 수준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팩트가 맞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1억 배 정도 되는 충격을 전 지금 받았어요. 그 영화를 보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가 없었는데 진짜 이번 건 좀 힘들더라고요. 보고 나서.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제 생각에 살로소돔은 숲이에요. 그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다루는 게 아닌 뭔가 커다란 의미의 숲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비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터스나 돌이킬 수 없는 이나 세르비안의 필름이나 이런 거는 나무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파멸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엿보는 거다 보니까 그 충격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마터스가 정말 심한 것 같고, 제가 사실 세르비안의 필름을 먼저 리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르비안의 필름을 다시 한번 봐놓고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추석 연휴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영상도 못 만드는 거 마터스나 다시 한번 볼까 해서 마터스도 본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마터스 먼저 해야겠다 하고. 왜냐면 빨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정말 멘탈에 지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초반에는 제 기억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냥 끔찍함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초반에 구성된 약간 스릴러 복수극을 다룬 그 앞부분은 정말 잘 만든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지하실로 끌려간 이후 거기서부터는 아예 그냥 장르가 바뀌거든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정말 쉽지 않은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거 보면서 재밌는 걸 좀 찾았는데, 이 영화가 2009년에 개봉했어요. 감독은 파스칼 로지에라는 사람인데 저는 필모를 봤더니 아예 다른 작품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요게 2,922명이 봤더라고요. 개봉 당시에. 정말 깊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어쨌든 제가 영상이 좀 길어져서 후기는 간단하게 그냥 제 짧은 감상평 정도만 남기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멘붕 시리즈 3편을 리뷰를 했고 마지막 세르비안의 필름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빨리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터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